7월 28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현재 보이는 사진의 사람이 Q10 대표인 구영배 대표인데, 이번 Q10 사태 잘 아시죠? 위메프, 티몬 사태, 코스닥에 상장을 시킨 다음에 지분을 전부 상장 이후에 매각한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기업을 키워가지고 또 상장을 노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저는 몇 번 봤어요. 이 사람이 이제 G마켓의 창업자죠. 그래서 나스닥 상장까지 만들어지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나스닥 상장에 대한 욕심을 또 내면서 무리하게 업체들을 인수 합병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과정이 자금난이 생겼고, 그게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이죠. 결론적으로는 이 한 사람의 욕심이 만든 사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주식시장 상장이라는 부분이 어떤 황금알을 낳는 이러한 상황으로 비춰지는 그 부분부터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한국 증시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기사가 나왔었죠. 가수 홍진영, 이 사람이 이제 화장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4명이라고 합니다. 매출이 6억이고 적자가 7억이래요. 그런데 이번에 코스닥 상장시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디하고 뭘 맺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에서 얼마나 허약하고 빈약한지 잘 아시죠? 이번에 흐름을 보면서도 다 아실 거예요. 결국에는 이 상장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증시는 이 상장 제도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냥 너도 나도 적당히 해가지고 그냥 뻥튀기해서 상장시켜 놓기만 하면 큰 돈을 번다, 대박이 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요 개미 투자자들이 다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계속 체력이 약해지는 거고, 이런 상황을 지금 사실 제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 증시가 개선이 되려면 이런 부분부터 개선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 6월 PCE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우지수는 상승으로 반영을 했어요.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다우지수의 상승은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에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따라서 월요일 한국 증시의 반등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반등에는 영향을 주더라도 어떤 구조적인 반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6개월 동안 박스권으로 행보등락을 보이다가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치는 동안에도 이런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즉 매물 소화를, 상승에 따른 매물 소화를 미리 거치다가 이후에 뒤늦게 신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대반등은 자연스러운 대반등이다라고 봐야 돼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대반등이 요 41,000포인트 있죠. 여기에 올라서서 더 이렇게 가느냐예요. 이게 나오면 한국 증시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41,000포인트 위로 다시 올라설 수 있는지, 이게 후속 흐름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나스닥 지수도 금요일에 반등으로 반응을 했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약하죠. 일단 5일 이평선 아래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다우지수보다는 좀 뒤처진 그러한 반등의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9월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도 이번 PC를 통해서 말이죠, 나스닥 지수 자체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선반영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다가 9월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선제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의 나스닥의 입장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해서 그게 어떤 대반전의 어떤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영역에 있다
라고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스닥 지수에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나스닥 지수도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상승을 크게 만들다가 이번에 첫 번째 조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돌림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 이 되돌림 파동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되돌림 파동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는 지금의 위치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60일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60일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지금의 자리, 여기 두 번째가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자, 둘 중에 어디에서 5일 이평선을 다시 회복해 들어가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게 한국 증시도 조종에서 대반등으로 나가는 그러한 타이밍과 맞물려서 형성이 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요일에 미국 증시 상승에 대해서 월요일 한국 증시가 반등으로 반응을 하겠지만 다우지수가 그 기준선을 넘길 수 있는지 41,000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실질적인 되돌림의 파동을 보여주는지, 자, 이거는 둘 중에 어디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5일 이평선을 회복하는가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그 타이밍에서 한국 증시도 단순한 반등 말고 어떤 반전의 타이밍하고 맞물려서 형성이 될 거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잘 염두에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한국 증시로 들어가서 보면요, 주봉 차트, 자, 일요일이니까 주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시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주봉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난주도 음봉을 기록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기준선을 하향을 해버렸죠. 그죠? 기준선을 하향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주봉 차트로 보면 지난주 음봉으로 이 기준선을 하향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준선을 쉽게 하향한다는 소리는 양시장이 모두 그만큼 한국 증시가 지금 허약하다는 소리예요. 체력이 허약하고 그만큼 빈약하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상장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주봉 차트로 놓고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기준선을 이렇게 세워 놓고요, 올해 들어서 자, 요 분홍색 선의 20주선을 체크해 볼게요. 자, 올해 들어서 보면, 자, 연초에 20주선을 깼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상승, 그죠? 자, 여기에서 다시 20주선을 깼다가 회복하면서 다시 상승, 여기서 또 20주선을 깼다가 회복하면서 다시 상승. 자, 이런 모습이 반복됐던 게 보이시죠? 자, 과연 이번에도 20주선을 깼다가 이제 지난주에는 밑골이 달고 지지로 끝났는데, 여기를 지지로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지, 요거를 반복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주봉 차트상의 체크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지만은, 코스닥 지수는 지난 4월부터 해서 이렇게 우하향의 패턴을 그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일봉 차트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부터 우하향의 패턴을 그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코스닥 시장의 흐름에서는 저점에 대한 어떤 추정보다는 기본적인 저항의 기준점을 넘기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저점이 나오고 어디에서 바닥입니까? 이거를 체크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위로의 기본적인 저항을 넘기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지수가 내려오면서, 자, 기본적인 저항점들이 1차적으로는 810포인트예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 2차적으로는 어디였어요? 830과 842 영역이죠. 자, 여기가 2차적인 영역이죠. 3차적인 영역 어디였어요? 863포인트였죠.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려온 자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매물 공방을 거쳐야 되는 자리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1차적으로는 810포인트예요. 810포인트.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위치를 넘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마인드를 계속 유지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봐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종목에 있어서는 이렇게 봐야 돼요. 자,
한국 증시가 지금 변화를 주려면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관련 섹터가 올라가 줘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을 하거나 정체가 될 때는 계속 조선주는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집을 거쳐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꺾이지 않는 거예요. 매집을 거쳐서 올리는 거예요, 지금. 조선 기자재도 같이 보셔야 돼요. 조선주가 계속 움직일 때는. 그리고 방산 쪽. 그리고 바이오에서도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임들이 계속 있습니다. 바이오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건설 또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런 쪽이죠. 뭐 건설에서는 삼성 E&A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 재건주에서는 HD 현대 건설 기계나 뭐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이 하락을 하거나 정체되는 상황이 유지가 될 경우에는 이번 주 계속 조선, 방산, 바이오, 건설, 우크라 재건 뭐 이쪽이에요. 근데 어떤 변화가 나오려면 삼성전자, 코스피, 코스닥은 많이 빠져있는 반도체 섹터의 흐름의 변화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염두하셔가지고 이번 주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참 어려웠던 그러한 주식시장이었는데, 물론 종목별로는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바이오나 뭐 이런 쪽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번 주 일단 좀 더 개선되는 그러한 한국 증시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